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일을 냈습니다. 이 30년인 주택 모기지를 갑자기 공화당 수뇌부 어떤 상의도 없이 50년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주택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경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안인데 상의 없이 거의 독단적으로 그냥 발표를 주요한 정책을 해버려 가지고 여러 가지 공화당 안에서도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왜 이런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인지, 또 그것이 현재 미국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지,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게 미국 경제, 나아가 또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관련해서 아시아경제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뭐 주택정책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굉장히 다들 좀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잖아요. 그럼 뭐 미국도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것을 주요 인사들과 상의 없이 거의 그냥 혼자 발표하듯이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 이 발표 배경이나 경위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진짜 이게 백악관 내에서도 좀 많이 당황스러운 발표였다고 할 정도로 너무 긴급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다들 일단 경위 찾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화당은 물론 백악관 내 측근들과도 이제 거의 상의 없이 갑자기 본인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제 뉴스가 되면서 많이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네. 일단 SNS에 굉장히 또 자극적인 내용의 사진을 올리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이 미국에서 처음 이제 30년 모기지 정책을 만들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진하고 본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아하. 이제 프랭클린 대통령은 30년 모기지 위에 써놓고 본인 사진 위에는 50년 모기지 써놓은 다음에 이제 제목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의 자아도취로 그냥 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 내에서도 이제 도대체 이게 누구 아이디어냐 그래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충성파 인사로 알려진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이제 혼자 그날 직접 보고를 갔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청장의 말 한마디만 듣고 10분 뒤에 SNS에 이 사진을 올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를 듣고서 그냥 어떤 심도 깊은 참모들과 논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자신 SNS에 그걸 기정사실을 올려버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된 이 펄티 청장이란 사람은 미국의 대형 주택 건설업체인 펄티 그룹의 상속자입니다. 네. 이 창업자의 손자인데요. 지금 주택금융청장이 되기 전에는 이 펄티 그룹의 이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캠프의 후원자이기도 했고 올해 3월에 주택금융청장에 임명된 사람인데, 이후 이 사람은 계속해서 SNS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양글을 올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도 금리를 계속 내려야 한다, 이런 네. 압박성 글을 올렸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그 정책과 보조를 맞췄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업자 출신의 이제 주택금융청장이 갑자기 직보한 내용 하나만 갖고 바로 참모들과 협의도 없이 SNS에 올렸으니까, 네. 공화당 내부는 물론 백악관 참모들도 이제 반발이 심했다고 하고요. 백악관에는 항의 전화가 쏟아져서 이제 좀 업무가 안 될 정도였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정말로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발표가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라면 그렇게 이제 뭐 어떤 심도 깊은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보고 듣자마자 바로 이거다 꽂혀가지고 그냥 SNS에 올려서 발표를 해버린 그런 형국인데, 이게 사실 이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표를 그렇게 강행한 어떤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이제 이런 급작스러운 발표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뉴욕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지자체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제 내리 참패를 했고,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좀 많이 좁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이제 급하게 올린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 선거가 미니 중간 선거라고까지 불렸을 정도로 좀 의미가 컸었는데요. 여기서 참패한 원인이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거의 대부분 민생 밀착형 정책으로 이제 공약을 밀어붙이니까 네.
여기가 이제 폐인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정책도 결국에는 이거는 민생 밀착형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발표를 하고 보자. 그렇게 좀 급하게 생각을 한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숙적으로까지 불렸던 이제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당선이 되는 게 좀 충격이 컸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아무래도 뭐 식료품, 집세, 생활비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택과 관련한 정책이니 이제 바로 일단 내지르자 그랬던 게 아닌가. 좀 민생 관련된 거니까 예. 먹히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 해당 발표 이후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물가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뭐 커피와 바나나 같은 생필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발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다 연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한데 너무 급하게 혼자 올렸던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고려 속에서 이게 내질렀다면 그게 그만한 어떤 효과가 있거나 좀 파장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뭐 나오는 반응은 그렇게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일반 국민의 그 반응도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게 사실 모기지를 일반적으로 20년이나 늘려주게 되면은 네. 이제 뭐 우리나라가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시장이 바로 반응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기는 한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게 매달 내는 원리금을 상당히 낮춰주는 이제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응할 텐데 미국은 좀 상황이 특수하다고 합니다. 네. 미국은 지금 주택 모기지 금리가 6.25% 고정금리로 30년 만기인 상황이라서 아, 상당히 높군요. 6.25%라면.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워낙 높고 이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지금 주택 시장이 거의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까지만 해도 모기지 금리가 2에서 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제 2, 3년 사이에 2배 이상 오른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을 팔려는 사람들도 자기가 집을 팔고 나면은 이 6%가 넘는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을 사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 없는 사람들도 이제 집을 살려면은 높은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파는 쪽이나 사는 쪽 모두 이제 집을 안 내놓고 안 사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시장이 얼어붙어서 네.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이게 30년이든 50년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의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서민들은 오히려 50년 모기지에 대해서 결국에 90세까지 이제 빚만 갚다가 죽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부정적인 여론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금리가 낮아야 그 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그 빌리는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적으니까 좀 해볼만 할 텐데 이자 부담이 워낙 높으니까 뭐 기간을 늘린 게 그렇게 메리트로 작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압박을 계속 강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계속 뭐 그냥 몰아붙일 거 아닙니까? 네. 이럴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그게 이제 미국 경제에 나아가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본인이 꽂힌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포기할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크게 흔들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밀어붙여서 네. 결국에는 이제 또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아. 그 이후에 이제 신임 의장이 들어서고 나면은 그 사람은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이제 아주 급격하게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이 모기지 만기가 이제 또 확 늘어나게 되니까 네. 이제 주택 투기 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일명 영끌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내년에 경기 상황이 이제 올해처럼 계속 좋을 거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네. 지금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자산 시장 대부분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미 상당히 이제 고점에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게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주택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제 폭락을 할 수 있는 네.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자칫하면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내관이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결국 이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참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내년 중간 선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이거는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랬다가 선거가 걸리면은 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다 보니까 네. 앞으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모기지, 뭐 주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뭔가 좀 민생 관련해서 한 건 하려고 이 모기지를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겠다 딱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기대한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같이 맞물려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내년 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